구슬 체록 및 동영상을 제작하여 기록물을 후손에 보존하고자 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안산시는 인구가 감소되기는 했지만 안산시는 산업화 시대에 시작되던 1970년대 경기도 서남북권 계획투수로 출발하여 반월, 수암, 대부도 지역에 이제 합류되면서 안산시는 급속하게 성장해 왔다고 해도 이제 과언은 아닙니다. 특히 이제 1994년 12월 옹진군에 있던 대부도와 하성군 반월면 일부가 안산시로 편입되면서 안산시 발전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제 대부도에 계속 거주하시면서 대부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 이런 사실과 경험을 바탕으로 인터뷰에 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김종성 선생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선생님의 출생, 거주지, 가족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편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은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저는 대부초등학교 바로 정문 앞에 거기에서 태어났고요. 그러면 부모님이 전에 대부도에 계속 거주했던 거죠? 글쎄 어느 날 대부도에 관심 갖다가 그 족보를 좀 보다 보니까 한 13대, 14대째 여기서 살고 있더라고요. 14대째요? 근데 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저희가 촌수가 예. 높아요. 예. 그러면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는 한 15대, 17대 막 예. 살았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14대째 여기서 살고 있어요. 네, 들리는 소문들 아주 대부도에서 제일 많이 알고 계시겠네요. 조금 누구보다도 관심이 많았죠. 예. 대부도에 지역에 예. 대해서. 네. 그러면 선생님은 가족 관계는 어떻게 되세요? 가족 관계는 일녀 이남, 누님이 한 분, 예. 형이 한 분, 예. 제가 막내. 부모님은 그러면 여기에 생존에게서 돌아가셨어요? 아버님은 한 5년 전에 예. 돌아가시고요. 어머님은 지금 치매 시설 예. 좀 계세요. 그러면 이제 대부도에 대해서 많이 좀 알고 계시고, 그러면 대부도에 대해서 옛날에는 여기가 많은 진짜 농촌 아주 시골이었잖아요. 그때 그러면 그때 당시에도 좀 어렸을 때인데 그때 꿈이라든지 희망을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글쎄요, 꿈 희망. 글쎄 그때는 특별하게는 뭐 주로 우리 연배 또래들은 전부 일하기 바빴고요. 예. 일에 널려 있는 게 집에 오면 일이니까 뭐 소를 키워야 되고 또 뭐 기타 이런 나무도 해야 되고 그런 뭐 어리지만 잡다한 일들이 많아서 글쎄요 꿈이라고는 좀 저도 뭐 이런 저런 이제 부자 되는 꿈 정도 그냥 야 내가 이 생활에서 이제 대부도를 벗어나 좀 이런 그러한 이제 돈을 벌고 부자가 되면 좋겠다라는 그 꿈도 자꾸 바뀌더라고요. 중간중간에. 그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농사에 이제 하시고 계셨어요? 거의 대부도의 그때 그 생활 환경이 반농 반어 그리고 거의 진짜 그때 지금은 이제 반농 반어라는 말을 많이 쓰지만 실질적인 반농 반어 그래서 어획고가 좀 많았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게 토지가 농사가 많지 않다 보니까 주로 어머니가 바닷일을 갯일이라고 그러죠. 바닷일을 주로 많이 하셨어요. 그럼 어렸을 때 이렇게 쭉 성장하시면서 여기 대부도에서 그러면 초등학교는 어디서 나오셨어요? 대부초등학교. 대부초등학교? 초등학교 나올 때 이런 이제 에피소드. 도시락이 하도 먹고 이제 점심시간 되면 집에 가서 밥을 먹잖아요. 도시락이 하도 먹고 싶어서 혼자 이제 어린 마음에 도시락을 싸가지고 황금산 중턱에 있는 그 바위 지금 없어졌을 거예요. 토치장변에서 거기에 이제 혼자 여기서 산을 타고 가서 거기 앉아서 이제 좀 도시락을 먹은 이제 기억이 이제 지금 이런 질문을 통해서 알은 생각나네요. 그때 당시에 뭐 선생님이라든지 뭐 생각나는 뭐 선생님이라고 계세요? 그때 어렸을 때 지금 현 시점에 있어서 그렇게 생각나는 거는 없고요. 고등학교 때 이제 선생님 한 분
계셨는데 특히나 이제 교장 선생님이 이제 저희 고등학교 때는 그 무고사 그러니까 무감독 시험을 네. 하고 그래서 그때 이제 교장 선생님 이준경 교장 선생님이라고 굉장히 확고한 철학과 네. 그런 이념적인 것들이 굉장히 확고하셔서 누구보다도 그분을 좀 존경 좀 하고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은 그 군대는 어디서 생활했어요? 이상하게 군대 그때는 여기서 뭐 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방위였었죠. 네, 병영 그렇죠. 방위. 네. 근데 희한하게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것들이 그래서 지원해서 공군을 갔다 왔어요. 공군을 가셨어요? 네, 네. 지원해서 그때는 그냥 있으면 그냥 방이 여기서 편안하게 생활할 텐데 그냥 그런 것들이 싫더라고요. 그래서 지원해서 이제 공군 34개월을 하고 왔죠. 한 6개월, 34개월 할 시대이네. 예, 3년 36개월인 3년인데 네. 34개월 네. 만기 제대하고 나왔습니다. 근데 군대 제대하시고 그러면 결혼을 하셨죠? 그렇죠. 여기 어떻게 배우자님은 어디서 만나셨어요? 인천에서 네. 저희가 일단은 군대 제대하고 인천에 직장 내지는 인천에 사업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저는 어려서 일찍이 뭐 제가 제 자신을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은 굉장히 내 장래에 대한 그 계획을 한번 해봤었어요. 예. 그러면 내가 직장 다니면 몇 살까지 그리고 또 전세 살다가 월세 살다 전세 살다 내 집 마련하는 게 이게 45, 50 그렇게 계획이 서지더라고요. 그때 예. 당시 그래서 차라리 그때 당시에 제가 어린 나이에 차라리 대부도에 가서 시골에 가서 차라리 내가 직장 다녀서 예. 남이 일단은 밥을 먹느니 내가 대부도에 들어가서 소위 말해서 유지소리 듣고 사는 게 좋지 않을까. 네. 그때 당시에 시골에서는 유지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차라리 내가 여기서 이제 도시에서 이런 생활을 하는 것보다 대구에 들어가서 유지소리 차라리 듣는 게 낫겠다. 예. 라고 해서 그때 아마 가스 자격증을 따고 예. 해서 여기서 들어오면서 가스 가게를 하면서 학원을 하면서 예. 그렇게 막 했죠. 그때 당시에 가스 자격증은 돈 벌 시대였어요. 제가 네. 그거 자영업을 하려고 네. 가스 자격증을 땄고요. 네. 쭉 결혼은 몇 년도나 하셨어요? 결혼에? 제가 27에 27. 결혼, 그 당시 결혼 정년기로 봤을 때 한 2, 3년 늦은 거죠. 네. 왜냐면 제 셋 후배하고 결혼을 이제 같이 예. 같은 날 이제 하고 그랬으니까 결혼에 대한 에피소드는 지금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결혼식 날 폭풍주의보가 내려가지고요. 네. 폭풍주의보가 내려서 지금 얘기 나온 끝에 말씀을 드리면 그 보드라고 있어요. 엠보드라고 네. 해서 이제 배를 끌어주고 이제 하는 이제 작업선 같은 거.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4, 50명 거기 이제 태워가지고 결혼식 날 폭풍주의보가 내려서 기억에 잊지 못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첨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또 3일 나들이를 이제 한다고 왔는데 3일 나들이에서 가는데 여기서 이제 집에 들렸다가 처가를 가는데 제 기억으로는 한 10시간 이상 표류를 했어요. 안개 껴가지고. 네. 그 배가 여객선이 가다가 그때는 뭐 집 이런 것도 없었겠죠. 그래서 결국은 영종도 들어가는 그쪽에 무슨 그때 뭐 다리 옆에 월미도 앞쪽에 거기서 매 시간 표류하다가 이제 들어가서 초가집 식구들한테 굉장히 좀 안 좋은 얘기 그런 동네에서 어떻게 사냐 앞으로가 걱정스럽다 이런 좀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네, 선생님께서 이렇게 군대도 갔다 오시고 그런 생활 하셨고 이제 이렇게 사회생활을 이제까지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선생님께 큰 영향을 미쳤던 분은 어떻게 기억나신 분이 계시나요? 내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선생님이 많은 이게 주위에 이제 지인분들 중에서 저희가 이거를 처음에 할 때 지금 안산에 편입되고 조금 있다가 그 대부대 환경지키기 주민모임이라는 환경에 대한 그러한 그리고 제가 YMCA에 안산에 편입되면서 YW라든가 YMCA에
그런 임원 내지는 그런 활동들을 좀 하면서 환경에 대한 그런 인식이 좀 이제 높아졌죠. 예. 그래서 환경에 대한 일들을 좀 많이 이제 관여 내지는 관심을 갖게 됐죠. 예. 또 선생님께서 이제 청년 시절까지 쭉 이제 사회 활동을 하면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대부도 하면 김종성 선생님은 또 모르는 분이 없어요. 제가 보는 가치관에서는. 그래도 선생님은 어느 정도 신념이나 지역사회 봉사활동도 많이 하시고 NGO 활동도 하시고 이런 활동을 하니까 이런 신념이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신념이 없이는 이런 단체 활동이나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평소 뭐 신념, 가치관 등을 가지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은 좀 덜 듣는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특히 이제 가까운 이제 한입을 돕고 사는 이제 와이프한테 들은 얘기, 매일 실속 없는 일을 한다는 해서 저는 내일보다는 우리 일, 동네 일을 했고요. 왠지 모르게 그런, 그러니까 고등학교 다닐 때 그런 영향력이 그 무감독, 이제 고사에 대한 그러한 것들이 일단은 이렇게 몸에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 제 개인적인 일보다는 공동체 일을 좋아했고 지금도 혼자 있는 일보다는 둘, 세 명 하는 일이 즐거워요. 아무튼 이렇게 지역사회에 이렇게 많은 봉사를 하고 계신데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도 그래도 이제까지 선생님께서 생활하시면서 대부도에서 특히 이제 이런 뭐 잊지 못할 에피소드 같은 거 있을 것 같은데요. 대부도에서 생활하면서 참 몇 가지 안산에 편입될 당시에도 좀 이제 그런 게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시야방조제 이제 연육이 되면서 좀 이런저런 이제 동네 주민들하고 좀 부딪히는 이제 좀 그런 것들이 있었고 그리고 글쎄요 딱히 이렇게 머릿속에 각인되어지는 거는 없지만 좀 잊혀지기도 했고요. 또한 또 잊으려고 노력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많이 좀 이렇게 좀 생각들이 이제 분산이 돼서 꼭 집어서 얘기하기는 좀 그런 것도 없는 것 같아요. 네. 선생님 뭐 이렇게 이력상을 좀 검토해 보시니까 대부도에 대해서 지금 많은 이렇게 뭐 단체 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YMCA 뭐 이렇게 대부도 환경지킴이도 그냥 쭉 해왔고 제가 알기로 전에 주민자 지원도 한참 하셨고 또 지역활동도 이렇게 대부도 뭐 이렇게 이력을 보니까 뭐 초등학교 자문위원도 하시고 하는 역할을 하시는데 지금 현재는 어떤 역할을 하고 계세요 대부도에서? 지금은 어촌계장직을 어떻게 보면 이제 올해 임기가 이제 좀 끝나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내 동네 일보다는 대부도 일을 좀 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내 동네라는 게 시골에서는 너무 뒷그림자랄까 그런 것들이 있어서 뒷말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제 자신은 우리 동네 일보다는 대부도 동네 일을 했고 그렇게 이제 해오고 그랬는데요. 글쎄요. 조금 전에 물어보신 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단체 활동들 지역에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는 보통 어떤 활동을 하고 계세요? 어촌계장을 일단은 동네 일을 안 하려고 이제 밀어놨다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시던 이제 이런저런 대부도 단체 일을 하면서 그 어촌계장을 자꾸 추대 내지는 추천이 들어와서 심사숙고 왜 그러냐면 제가 동네 일이라는 것을 너무 제가 알거든요. 올려놓고 흔들고 뭐 이런저런 그래서 안 하다가 일단 어촌계장직을 하고 있고 바로 전에는 여기 도시재정 상동 도시재정 주민협의체 주민대표라는 걸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은 대부도 내에서 들어와서 활동하는 NGO 단체가 협동조합 내지는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드는 그런 단체들을 모아서 우리가 대부도를 하나의 마을로다가 저는 생각을 해서 대부도 마을 협동조합이라는 걸 작년에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동지엄전이라 저쪽에 시화팜 저쪽에 그리고 지지네이처 대표라든가 생태환경 지키기 그쪽에 대표라든가 그런 분들을 같이 이렇게 좀 한 울타리 안에서
서로가 대구의 실정 현황을 알으니 누구보다도 서로가 협업 상생하는 것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래서 그런 정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대부도 마을 협동조합 지금 이사장을 맡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예. 이게 아마 큰 대부도에서 큰 역할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실제적으로 대부도에 있는 협동조합의 연합체예요, 이게? 안 해요. 대부도가 참 그런 것들이 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거는 시골도 아닌, 농촌도 아닌, 그런 현상 아닌 현상이 대부도에서 있는데, 그런 현상들이 또 다른 현상을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체감되는 것들이 조금 좀 유익하지 않은, 이익하지 않은 그런 것들인데, 특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이렇게 하나가 돼서 뭘 한다라는 것들이 아마 외형은 그럴지 모르겠지만 내용으로 들어가서 그게 지속성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 지역이 돼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럼 대부도 마을 협동조합은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 겁니까? 지금 대부도 마을협동조합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부도에 내놓으라는 그러한 그 NGO 내지는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그리고 대부도에서 한 기본 10년 이상의 그 활동을 경력 있는 그분들을 같이 모아서 그분들의 노하우,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지역적인 전문성,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대부도에 그러니까는 마을 만들기 같은 거죠. 그래서 제가 바람은 대부도에 들어오면 모든 사람들이 행복을 충전하고 갈 수 있는 그래서 행복 충전소라는 조금 좀 다른 사람들한테는 좀 안 맞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느끼는 거는 대부도를 충전소, 행복 충전소 마을로 만들고 싶은 게 우리 거기 협동조합에 이제 좀 하고 싶은 일들이에요. 예, 이렇게 꼭 꿈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희망 바람입니다. 또 대부도 지속가능 발전 주민협의회 회장직도 맡고 계시던데요. 이 협의회는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는 대부도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계세요? 참 안타깝게도 제가 이제 단체를 많이 만들고 단체에 대한 이제 그런 것들이 무너졌달까요? 그런 것들이 매 차례 그러니까 사람은 꼭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하기 싫더라도 해야 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도 그런 단체 활동을 하면서 실패 경험들이 있어서 안 하려 해도 그 필요 인식을 자꾸 설득하고 이해하고 해서 결국은 그것 17년도에 이제 발단식을 가져서 이제 조금 나름 의미 있게 하고 그랬는데요. 지속성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이게 아까 과도기전 그런 현상에서 여의치는 않더라고요. 굉장히 그래서 그것도 그냥 흐지부지 그냥 죄송하게는 그냥 있는 대표가 저쪽에 이제 우리 10년 연배이신 동네에 좀 인지도 있고 덕망 있으신 분을 대표로 모시고 연세가 있어야 보니까 대표의 자장 역할 하시고 제가 이제 젊고 그러니까 회장 역할을 맡아서 일을 좀 활성화를 시키자고 해서 제가 그래도 했던 보람 중에는 주민 찾아가는 주민대 토론회를 통장협의회한테 양해 이해를 구하 설명을 해드려서 마을에서 마을 방송을 해서 마을 찾아가는 주민대 토론회를 좀 하기도 했었죠. 지속발전 주민협의회에서.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런 것들이 지금 활성화가 좀 미흡한 상태로 있어요. 안산시도 안산시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가 있잖아요. 조례도 있고. 그래서 대부도 있길래 이제 대부도 주민들이 이렇게 잘 하고 있구나. 또 회장님이 이 선생님이 회장님을 맡아가지고 이렇게 또 큰 역할을 하고 계시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활동을 좀 했어요. 예. 그러면 현재 지금 상동마을에서 이렇게 보니까 지금 상동마을도 지금 현재 도시 재생 사업이든지 다양한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어떤 사업을 하고 계세요? 지금 상동에는 국토부 지원받아 가지고 상동 도시재생 지원 사업을 지금 하고 있어서 제 기억으로는 한 140억 정도, 100억 정도가 이제 도시재생 그리고 또 지중화 사업을 해서 40억 내지는 45억 그렇게 돼 있는데 조금 미흡한 것
벽돌에 대한 아쉬움도 있죠. 그래서 그게 도시재생은 실질적으로다가 주민이 주체적 참여자로 돼서 주민의 의견 다양성을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좀 미흡해서 아쉬움도 있고, 그래서 제가 또 여기 대부도 마을관리협동조합이라고 그래서 그걸 작년에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도시재생 주민사업에 그 후속 사업으로 해서 좀 시에서 관여해서 핸들링 내지는 리더자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다른 데들은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도는 그런 것들이 여의치 않고 제가 했던 경험에 의해서 야 이거는 도시재생에 대한 그 기희 150억이라는 돈을 썼는데 그거에 대한 그 상가 지역 내지는 그 주변 사람들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후속이라는 이제 좀 담보가 돼야 되는데 여의치가 못해서 저희가 대부도 마을관리 협동조합을 좀 만들어서 그래서 작년 올해 아마 저쪽에 그 도시재생팀에 지금 그 사업을 해서 제가 알기로는 아마 저희랑 주민협의회랑 같이 협업해서 그 사업비 5억을 받아서 내년 후년 추가적으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생님께서는 대부도에 대해서 뭐 단체 활동이라든지 많은 이게 주민들을 이익을 위해서 많이 현장에서 뛰고 계시고 그래도 중심에 서가지고 이렇게 역할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대부도는 그래도 옛날 어촌 지역인데 대부도에 제가 알기로는 이제 어촌계가 있잖아요. 한 12개 정도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어떻게 활성화가 되고 있어요, 현재? 어촌계는 제가 그전에 제가 어떻게 보면 어업보상 그 대책위원회를 할 때 제가 30대 갓 30 넘어서 막내 세대로 이제 보상대책위원회에 참여하고 했었는데요. 특히나 이제 상동 같은 경우는 이제 1942년도에 이제 설립이 돼서 총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도 한편으로 보면 갯벌어 맨손업을 해가지고 유학 아닌 유학 생활을 한 이제 좀 자식들을 키우는데 그 굉장히 바다의 그 수익이 전부는 아니더라도 상당 부분 차지했을 거예요. 그래서 어촌계가 지금은 이제 그 유료장이라고 그래서 체험장 위주로 돌아가는데 그것도 실질적으로다가 어민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5헥타르를 올려서 소득에 그 기여하는 거는 거의 전무하다라고 봐야죠. 안타깝죠. 네, 그러니까 어촌계는 12개나 제가 보니 있는데 실제 어민들이 진짜 어업을 올린 데는 어촌계는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생님과 같이 이렇게 협동조합식으로 해가지고 그래도 어촌계 회원들이나 또 어촌계 회원들만 끌고 갈 수가 없으니까 기타 이 협동조합은 또 이 가입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어촌계를 좀 활성화하고 있는데 상동 어촌계는 어느 정도 많이 활성화되고 있어요? 제가 의욕적으로다가 어촌계장의 추대 내지는 추천 형식으로 해서 했는데 녹록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에피소드 아닌 에피소드는 작년에 어촌계장은 어민입니까? 라는 이제 누군가가 문득 얘기를 하다가 지금처럼 그런 얘기 툭 던져서 그거를 주제로 해서 저쪽에 그 어촌계 관련 책도 내신 김준 박사라 그런 분들 모시고 강의도 이제 듣고 그래서 그 내용적인 거는 어떻게 하면 어촌계 활성화를 할 수 있을까 그런 내용을 좀 하고 이제 그랬는데요. 그게 좀 첫째는 지금 이제 정책 자금이 지원 사업이 들어오지 않으면 할 수 있는 여건들 특히나 시화로 인해서 황폐화된 그리고 특히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기온으로 인해서 폐사되는 그래서 바지락 같은 것들이 그냥 껍데기들이 위로 다 죽어서 쌓이고 그러니까는 이제 행정은 행정대로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배가 되는 이제 좀 이렇게 애로사항은 어촌 개원들이죠. 그래서 저희가 어촌계장 이제 4년 담임직을 해서 죄송하게는 올 연말에 12월 15일 날 임기인데 그만두려고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이렇게 좀 소통이 행정하고의 소통이 좀 어렵더라고요. 행정은 행정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그 사각에 대한 것들을 서로가 이제 좀 소화를 시켜서 흡수를 해주는 그런 조직들이 없어서 그래서 어촌계 활성화가
결국은 저기 이제 유호장 체험하는 쪽으로다가 쪽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마지막 한 1분 정도를 곁들이자면 저는 앞으로의 이제 좀 어업도 관광업이 돼야 된다라고 자꾸 주장하고 있고, 수사는 관광업은 개념이 좀 약하고 그런 갭이 있는 상태입니다. 예. 제가 보기에도 대부도가 어촌계들이 이렇게 한다고 바지락 총폐 사업도 그렇고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렇게 쭉 지켜보니까. 그래서 제 상동 어촌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지금까지 이제 선생님 어렸을 때 과정도 짧은 시간이지만 쭉 한번 여쭤보았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까지 이제 저희가 또 많은 것을 좀 물어봤는데요. 좀 이렇게 그래도 이 대부도에 살면서 좀 좋은 일이랑 나쁜 일들 그런 에피소드 좀 몇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글쎄요, 우리가 대부도 살면서 그 오래된 집 프로젝트라든가 그런 걸 하면서 느낀 게 하나 있는데요. 어느 날 작가가 대문에서 사진을 찍어요. 그래서 왜 찍냐 그랬더니만 적어보라고. 왜냐면 그때 인구조사, 주택조사 한 게 있는데 남양이라는 그게 뭐죠? 조그맣게 붙어 있는 거 있잖아요. 주택조사 하는 거. 남양군이라는 게 있고 거기에 부천군이 있고 옹진군이 세 개가 있으니까 그렇죠. 저도 몰랐던 부분이에요. 그 세 개가 대문 옆에 그게 박혀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말씀은 뭐냐면 원했는지 원치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도는 늘 이제 그 대부 주민들의 생각과는 달리 행정이 자꾸 이제 지금 안산시로 편입됐죠. 그래서 그런 정체성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정체성에 대한 것들이 좀 혼란스럽고 그런 것들이 저도 혼란스럽고요. 저도 그런 것들이 혼란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앞으로 이게 대부도에 대해서 이제 물어볼 말이 많이 있고 앞으로도요. 지금 그래도 선생님이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태어나고 몇 대에 걸쳐서 저 부모님이 곁에서 자랐고 이게 대부도는 떠나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니죠. 저희가 학교 나가서 군대 제대하고 직장 생활하다가 여기 한 20대 초반, 23 다시 들어왔으니까 다 어디 인천에서 생활했죠. 인천에서 이제 고등학교랑 거기서 다니고 군대 갔다 오고 다시 이제 직장 다니다가 처음에 여기 대부 들어와서 아까 말씀하셨던 가스 장사 하면서 학원하고 그랬죠. 그러면 대부도에 이렇게 분포들을 보시면 이렇게 선생님 같은 이제 우리 말하면 원주민이지 저희가 말하면 이게 많이 계세요. 저는 뭐 생각 자체가 원주민 비원주민 특별하게 그렇게 생각 안 하는 사람이에요. 아까 제가 뭐 14대를 살았느니 이거는 원주민을 강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우스갯소리로다가 실질적인 원주민은 저쪽에 신석기 집터에서 나온 분들이 원주민이다. 우스갯소리로 하고 있는데요. 글쎄요, 지금 아마 어떤 분들이 그래요. 지금 원주민들이 얼마나 오래도록 살아온 분이 얼마나 몇 프로나 될까 그랬을 때 글쎄요. 그거 뭐 조사된 게 없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60, 70%대 되지 않을까라는 그냥 막연한 생각입니다. 그래도 대부도에서 선생님은 이렇게 보면 성공을 하셨다고 보는데 제가 보기에는 선생님 자녀분들은 어떻게? 딸 둘이에요. 딸 둘이에요? 저 농사는 잘 지셨네요. 어떻게 결혼은 하셨어요, 다들? 안 했어요. 출가는? 내년에 한다 그랬는데 좀 한다는 거를 한 달 전에 들었어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소심한가 봐요. 자꾸 이런저런 일들이 많다 보니까 하다못해 남자친구가 이때는 자체도 말을 아끼고 한 달 전에 뭐 들어서 뭐 얼마 됐냐 했더니만 뭐 1년 반 됐다고 뭐 예식장 잡아야 된다고 내년에 날 잡은 것 같아요. 예식장을. 선생님도 그러면 자녀 결혼까지만 하면 그래도 마음이 편하시겠네요. 사모님 어떻게 건강은 어떻게 잘? 저희는 뭐 왕성하게 지금도 아까 이제 그 요양보 센터라는 거 학원에서 학원했던 그 시설을 활용해서 방문 요양 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저는 뭐 사회복지사 자격 가지고 시설장으로 있고요. 공부하시면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으면 좋아요. 좀 좋더라고. 이런 활동을 했던 사람이 그 눈높이 어르신들의 좀 이렇게 눈높이가 있어서 좋더라고요. 그런 거는.
아무튼 이제 그런 게 전부 좀 다. 이렇게 한 30분 동안 인터뷰를 좀 예. 하셨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1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